계신 라이프 MD를 공부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요, 뭐냐면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요, 저희가 파트 4를 여러분들이랑 공부할 겁니다. 파트 4. 파트 4는 뭐냐면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3보험이 뭘까요? 제3보험, 딱 봐도 어려운 얘기 같죠? 제3보험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여러분, 제3보험을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요, 시험지 뒷장의 오른쪽 페이지 10문제가 제3보험입니다. 한 문제당 4점짜리고요.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3보험을 학습하실 때, 시험 문제 푸실 때 요거만 기억하시고 푸세요. 아예 시험을 보실 때 제3보험에 뭐뭐만 있냐면 세 가지만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해, 질병, 간병보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제3보험은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희정님, 어제 쪽집게 강의 너무 좋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윤주님 반갑습니다. 강의 진행할게요. 여러분, 상해보험이 뭘까요? 그러면 상해보험은 조금 어렵게 써 있는데요. 상해보험은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서 꿀잠 잤어요. 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졸았다는 거죠, 윤지현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은 졸지 않게 조금 더 데시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해보험은 뭘까요? 상해보험은요, 축구하다 다치거나 등산하다 다치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내 몸이 다치는 것을 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다치는 걸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질병보험은 뭘까요? 질병보험은 말 그대로 내 몸 안에서 병이 발생한 거죠.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강의하신 보험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은 대표적인 질병에 관련된 보험이죠. 그래서 질병보험은 암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간병보험 볼까요? 간병보험 뭔지 아세요? 간병보험은 간병이 필요로 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면 굉장히 많이 아픈 거겠죠? 그래서 간병보험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치매보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할게요. 상해보험,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치는 거, 질병보험에는 암보험 생각하시고요. 간병보험은 치매보험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제3보험이라 그럽니다. 그럼 제3보험이 왜 중요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보험회사 하나생명 생각해 볼게요. 하나생명에서 암보험 팔까요? 안 팔까요? 예, 당연히 팝니다. 그러면 화재보험,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손해보험에서는 암보험 팔까요? 안 팔까요? 예, 팔아요. 치매보험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3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제3보험은요.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하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라이프 MD가 되시면 생명보험에 등록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시면서 이 제3보험인 상해, 질병, 간병보험 세 가지를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보험 시험에 합격하셔야겠죠. 지금부터 배우실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해보험부터 잠깐 볼게요. 상해보험 뭐냐?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앞으로 볼게요. 상해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상해보험은요. 재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책에서는요. 상해보험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재해보험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상해보험과 재해보험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용어고요. 재해보험은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두 개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보험은 질병이고요. 간병보험은 치매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제3보험은요.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볼까요? 자, 제3보험 보험업법에서 정의했다. 자, 여러분 정의자 나왔다. 그럼 제가 뭐 찾으라 그랬는지 아시죠? 보험업법 찾으셔야 됩니다. 생명보험을 정의한 게 어디였죠? 보험업법에서 정의했습니다. 제3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제3보험을 정의한 건 보험업법입니다.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업법이 있고 그 상위에 상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란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제3보험이란 말 없어요. 상법에서는 단 뭐라 써있죠? 상법의 보험편 안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련된 규정은 반영돼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라고 그랬죠?
자, 간병보험인 치매보험은 상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게 없다. 이걸 시험 문제로 냅니다. 다시, 자,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상법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재산보험이. 다만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재산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정도는 언급하고 있고요. 언급하지 않는 건 뭐다? 기억하십시오. 간병보험만 언급하지 않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시면요.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업법이 정의했죠. 그래서 보험업법을 기억하실 때 하나만 더 기억하자고요. 보험업법이 보험을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눠놨습니다. 그거 보험업법에서 나왔다. 보험업법이 참 많은 것들을 하죠. 생명보험도 정의하고 재산보험도 정의하고 이 보험들을 생명, 손해, 재산으로 분류시키는 것까지 합니다. 좀 많아요. 근데 보험법이 중요하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재산보험은요.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암보험이랑 치매보험이랑 예를 들어 상해보험만 판매하는 그런 보험회사 본 적 있으세요? 예.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설립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밑에 볼게요.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모든 보험 종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 요거는 조금 뒤에 볼 거예요. 자, 노란색 글씨 볼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재산보험은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니에요. 별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시험에서는 독립적 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죠. 자, 한참 전에 배웠던 문제 한 번만 다시 끄집어낼까요? 자, 보험설계사 등록할 겁니다. 어디다가 등록해야 될까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융위원회 바빠요. 바쁘니까 보험협회에서 대신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보험대리점도 어디서 등록해야 되죠?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다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일하게 보험중개사만 달랐죠. 중개사는 어디다가 등록했나요? 금융감독원에다 등록했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금융감독원 딱 2번 나옵니다. 이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보험중개사 등록 나오고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민원, 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갖고 있는 게 민원을 해결하는 게 금융감독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재산보험 설계사 등록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죠. 언제 등록해야, 어떻게 등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보험 설계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처럼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요.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간을 이수하신 연수가 있죠. 합격하시면 안내를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합격을 해야 되고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몇 년이다? 1년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은 경력 등록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 설계사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만 기억할게요. 보험 대리점은요. 이 맨 밑에 있는 게 3년 1년이 아니라 몇 년이었죠? 4년 2년이었죠. 앞부분 것도 다 복습하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시면 엄청 좋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자, 등록 요건입니다. 설계사랑 동일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등록할까요? 예, 생명보험협회에다만 등록하면 돼요. 그럼 제가 반대로 손해보험 설계사예요.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디가 등록할까요? 손해보험협회에다만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한 군데에다만 등록하면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 둘 중에 다 등록해야 돼요. 양쪽에 등록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재산보험의 특징입니다.
재산보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상 우리가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생명 라이프 MD입니다. 그러면 다른 손해보험 상품들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학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었죠. 언제였죠? 그 예외 조건은 교차 모집 제도를 통해서만 예외 조건으로 놔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이 재산보험은요. 여러분 주계약에서 제가 주계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깡통 차량이라 그랬죠. 깡통 차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옵션은 뭐였습니까? 옵션은 특약이었죠. 자, 주계약에서 질병으로 사망, 예를 들어 암으로 사망하는 보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 사망에 관련된 거는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질병 사망 특약에 한도를 묻습니다. 자, 볼게요. 생명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특약으로 넣었을 때 이 한도를 기간을 제한 두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도 제한을 두지 않고요. 만기 환급금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둡니다. 어떻게 두냐면 보험 기간은 80세를 두고요. 보험 금액은 2억 원까지 둡니다. 그리고 만기에 돌려주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합계액 이내까지만 돌려줍니다. 다시요. 손해보험은 몇 세요? 80세, 금액은 2억까지만 특약의 한도를 둡니다. 사망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특약 한도를 두고요. 생명보험은 제한 없다.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문제 풀면서 이건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럼 보험금 지급 방법 있죠? 자,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어떻게 주냐면 정액 보상하죠. 정해진 액수, 사전에 정해진 액수만 보장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가입했습니다.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금이었죠. 종신보험 가입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 사망하면 1억 주세요. 1억 받을게요 라고 약속을 하면 그거는 계약할 때 사전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금액, 1억은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정액 보상만 받고요. 손해보험은 어떤 보상을 받죠? 자, 제가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제 자동차가 1,000만 원어치 사고가 나서 부셔졌어요. 그러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얼마의 보험금을 줄까요? 5천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만큼, 부셔진 만큼만 주니까 그게 1,000만 원이었죠. 그거를 우리가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장한다 그래서 실손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재산보험은 이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피보험 이익이라고 나왔습니다. 돌발 퀴즈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할까요? 자, 피보험 이익입니다. 피보험 이익은 뭘까요? 물건값입니다. 여러분, 피보험 이익이 뭐라고요? 물건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험계약의 목적을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금전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는 보험사고 전에 확정돼야 될까요? 당연하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요.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내 자동차 보험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내 자동차 값을 정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 나왔다?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는 그러면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인데 1억을 보상할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 값까지만 보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 한도를 피보험 이익으로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물의 가치, 자동차의 가격이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를 넘어설 수 없겠죠. 5천만 원짜리는 5천만 원까지만 보상해야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 나왔다 뭐 생각하라 그랬죠? 자동차 보험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피보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누구에 관련된 보험일까요? 물건에 관련된 보험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물건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생명보험, 피보험 이익 없죠? 손해보험 있다 그랬죠? 재산보험 없습니다. 보상 방법은 생명은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정액이었고요. 손해는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이었고 재산보험은 정액, 실손 다 됐죠?
보험기간은 어떨까요? 생명보험 길죠? 손해보험 짧습니다. 재산보험은 짧고 긴 게 다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피보험이익이 언제 있고 언제 없는지.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준비할게요. 댓글 준비하시고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선착순 5분에게 드릴 거고요.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에는 제3보험이라는 용어가 없죠. 상법 보험편에는 제3보험 3가지 중 이 보험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뭘까요? 야, 어마어마하십니다. 아, 역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모두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죄송합니다. 5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이랑 저희 운영진의 화면이랑 아주 미세하게 달라서요. 내가 보는 채팅창에 내가 5명 안에 들었는데 혹 이게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렸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저희 페이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5분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채팅창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자,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자, 저희 피디님이 5분을 적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였죠? 예, 간병보험이었습니다. 자, 간병보험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제3보험을 정의한 거는 어디냐면 보험업법이었죠. 근데 상법에서는 뭐가 없냐면 상법에서는 이거 제3보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2가지는 있었죠. 상해 질병보험을 써놨죠. 근데 유일하게 안 써놓은 거 언급하지 않은 게 뭐다?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 줄까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간병보험이 쉽게 얘기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랑 질병보험은 되게 옛날부터 판매가 됐지만 간병보험은 판매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이 되어 있거나 써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5분 공개할게요. 박지연님, 플러스님, 박세라님, 이주영님, 김경선님. 네, 5분이시죠? 성함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남겨주세요. 혹시나 내가 5명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페이지랑 좀 다르다는 것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강의가 좀 짧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자,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입니다. 그러면 재산보험은 어떻게 설계되느냐? 여러분, 재산보험은 저축성 보험일까요? 보장성 보험일까요? 보장성 보험은 내 몸에 관련된, 내 신체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보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망보험, 종신보험도 내 몸에 관련된 보험이죠. 저축성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연금보험 있죠. 목돈을 마련하는 게 저축성이죠. 연금보험 있고 저축보험 있고 교육보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보험도 내 학자금 마련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근데 재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3가지는 여러분 저축을 위한 보험일 것 같으세요? 내 몸에 관련된 보험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내 몸에 관련된 보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재산보험의 기준은 보장성 보험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다면요. 뭘 줄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그림을 볼까요? 질병보험 가입하신 분이요. 그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질병보험,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암보험에서 여러분들 보험금이 나갈까요? 예, 여러분 보험금이 별도로 나가진 않습니다. 결국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 제가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암보험 안에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뭘 주긴 줍니다. 근데 그 뭘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가운데 볼게요. 책임준비금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꼭 기억하세요. 질병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결국 뭐냐면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만 지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자, 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제 배웠던 연금보험 기억하시나요? 연금보험에서 제가 65세 연금을 개시하기로 했어요. 근데 쭉 연금을 제가 이제 하다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그걸 우리가 1보험기간이었죠. 1보험기간에 사망하면 뭐 줬습니까? 그때도 책임준비금 줬죠. 왜? 연금에서는 사망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보상 방식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는 뒤에서 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채팅창이 여러분들 채팅창이랑 저희 채팅창이 조금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참 더 뒤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속도랑 맞추시려면요. 이 창에 오른쪽을 누르시면요. 이게 앞으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시면요. 우리 빨리 넘기려면 오른쪽에 창을 누르시면, 그러니까 화면의 오른쪽을 누르시면 빨리 가기 되잖아요. 그게 누르시면 아마 저를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 화면이랑 너무 댓글창이랑 안 맞으시는 분들은 오른쪽을 조금 클릭하셔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실시간 상관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재산보험 상품 분류 잠깐 보시면요. 자, 재산보험 상품은요. 어린이보험, 실손보험과 같이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부과돼서 판매가 되는데 여러분 상해보험 볼게요. 상해보험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반 상해보험 있고요. 재해보험 있고요. 교통재해보험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빨간색만 볼게요. 제가 그랬죠? 상해랑 재해는 같은 말입니다. 상해, 재해자 들어가면요. 다 상해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보험 볼까요? 대표적인 질병보험 뭐 있다 그랬죠? 암보험 있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건강보험도 당연히 질병보험이죠. 여러분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의 하나입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비도 질병보험입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그건 말씀드릴게요. 자, 간병보험 볼까요? 간병보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치매보험 있었고요. 장기, 간병자 들어간 애들은 간병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보험회사는 LTC라고도 표현합니다. 롱텀 케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요양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롱텀 케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우진 마세요. 넘어갈게요. 자, 상해보험만 잠깐 보고 오늘은 마무리할 건데요. 자, 볼게요. 상해보험부터 볼게요. 상해보험은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급격성이 뭘까요?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걸 급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것들은 급격성 때문에 인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급격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상해보험에 해당하려면 자 우연성은 뭘까요?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결과가요 굉장히 우연해야 됩니다. 예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우연해야 됩니다. 일부러 일으키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외래성 볼까요? 외래성은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거에 요인에 기인해죠.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제가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상해예요? 질병이에요? 그건 당연히 상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그렇죠? 허리가 아파서 요통이 생겼습니다. 그럼 상해예요? 질병이에요? 나이가 든 거는 당연히 내부적인 요인이니까 그건 질병이겠죠. 외부적인 요인이냐 내부적인 요인이냐가 중요합니다. 상해보험은 외래성이 인정된다.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해행위 제가 혼자 스스로 자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면 싸웠어요. 싸운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당연히 고의적인 사고의 유발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사고로는 불인정되겠다. 자해, 자살, 싸움은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질병 이거 좀 중요한데요. 전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이해하시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질병은 상해사고의 요건이 아닌가요? 이거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가운데 노란색 박스 잘 보실게요. 자 여러분 상해사고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해요. 제가 질병까지 얻게 됐어요. 그거는 보상을 해줍니다. 상해보험에서. 근데 반대로요. 질병의 원인에서 이게 상해까지 나갔어요. 번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건 보상 안 됩니다. 이건 아예 외우세요. 자, 상해사고로 나타난 질병은 보상한다.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상해 사고로 인한 질병은 보상한다.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 나중에 오늘 풀어볼 겁니다. 자, 상해의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상해는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그 개념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상해는요, 어디 찢어지면 상해라고 생각하시죠?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 이상으로 넓은 개념을 상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해는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무조건 어디 찢어져야지만이 상해는 아니다.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갖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 그래서 밑에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장애 등도 상해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볼게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이 몇 년일까요? 여러분 상해보험은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도 엄청 강조를 드릴 건데요. 상해보험은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어딘가에 다칠 확률을 볼게요.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든 길 가다가 다칠 확률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이 중요한 거는 암보험 같은 질병보험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정신적인 것도 포함 일단 됩니다. 그렇게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질문 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질병보험은요. 나이가 중요할까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나이가 젊을수록 암보험 저렴하겠죠. 나이가 많을수록 암보험은 비싸지죠. 그래서 질병보험은 연령이 중요한데 상해보험은 연령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직업이 중요합니다. 이 직업이 과연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느냐,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고위험이냐 저위험이냐에 따라서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자도 상해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1년 이상 정도는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요. 상해보험 주계약에서 질병 및 일반 사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질병 사망은 아까 특약을 통해서 보장한다. 생명보험 제한 없고 손해보험은 80세에 2억까지만 보장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별도 특약을 통해 보장하죠. 자, 그리고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으로 사망했어요. 상해보험에 보장이 없잖아요. 암 사망이. 그런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준다 그랬죠? 책임준비금 지급한다면 계약 소멸된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지는 일반적인 보험이죠. 상해보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연령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직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률, 분단율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은 다음에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험료를 만기에 다시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사고 안 나거나 만기가 되면요. 돈을 돌려주는 상품들도 있다. 만기에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 상품도 있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맨 밑에 볼게요.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직종별 위험 등급을 통해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직업이 중요하다. 상해보험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아까 제이드 골드님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페이지가 좀 다르다는 거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못해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가겠습니다. 제가 만일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요. 암으로 사망한다면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어떤 금액을 받게 될까요? 땡땡땡땡금? 네 글자 적어주세요. 예, 5글자 적으셔도 됩니다. 오타는 안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커피 쿠폰을 못 받지만 여기 답 다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다 합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들은 저희 PD님이 성함을 적을 테니까요. 적어주신 분 제가 말씀드리면 성함이랑 전화번호 4자리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채팅창이 좀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다들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몇 장만 하면 이제 끝나니까요. 시험 문제 풀 겁니다. 꼭 잘 집중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직업을 변경했어요. 근데 이 직업을 변경한 게 위험이 바뀌다 보니까 보험료랑 보장의 범위가 변경되면요. 이게 바뀌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상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적은 일을 하다가 제가 막 되게 좀 조금 위험한 일로 제가 직업을 바꿨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험료를 올려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예,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 당연히 보험료를 올려봤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좀 위험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상해 사고 발생되지 않을 조금 저위험 그 직업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하니까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볼게요. 직업별 위험 등급을 산출하고 있고요. 이거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급이 가장 위험한 등급이겠죠.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리고 각 등급당 3단계 위험률을 차등해서 적용한다. 5등급으로 적용하고요. 그 단계에 각각 3단계씩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체 없이 알려야 되겠죠. 박지연님. 자, 이선옥님, 박지연님, 정영선님, 김경선님, 신진희님 5분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김경선님 오탄하셨습니까? 예, 오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피디님 저기 김경선님 다음 분으로. 야, 김경선님, 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아있네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채팅창 못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채팅창이 조금 여러분들 거랑 저희 거랑 좀 다릅니다. 그거면 좀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님 제일 먼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네. 한번 양심의 아이콘도 드립시다. 네, 김경선님, 이건 뭐 제가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아이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님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너무 슬픕니까? 윤현정님. 저희가 그래서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라이프 MD가 되시면요. 이런 교육들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라이프 MD가 되셔도 저를 만나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퀴즈를 이런 식으로 막 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이 자격시험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품을 숙지하고 이 라이프 MD에 대해서 알아두실 때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건데요. 그때는 제가 이 채팅창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금요일까지는 약속한 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자,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강의가. 자, 보시면요. 직업이 변경되면 당연히 보험료도 바뀔 수 있다라겠죠. 여러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이 바뀐 거를요. 사실 피보험자 직업이 중요하겠죠. 보장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지를 했어요. 내 직업이 바뀐 걸 알려줘야 될까요? 안 알려줘야 될까요?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보험회사가 여러분 직업 바뀐 거를 그냥 자동으로 모르겠죠. 알려줘야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험회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변경된 지급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뭔가 통지하지 않았으니까 불편사항을, 좀 안 좋은 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회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몇 개월이요? 1개월 안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사에 뭐 일일이 통화해요. 저는 보험설계사한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험설계사한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보험설계사분한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 없고요. 회사에 직접 알려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상해보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예를 들어 제가 통지하지 못한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제가 직업이 바뀌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직업에서 B라는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못한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 그 보험사고가 제가 B라는 직업으로 바꿨는데 그 B라는 직업이랑 바뀐 직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장해야 될까요? 보장 안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전액 다 보험금 지급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 부분 보시면 되죠. 다시 제가 바뀐 직업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나왔는데 바뀐 직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고가 났다라고 하시면 그냥 당연히 전액 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배운 문제, 시험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러분들 시그니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안 해도 그렇죠.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답 아시면 달아주세요. 다만 커피 쿠폰을 모두에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문제 풀게요.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인이 박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다가도 여러분 누가 툭 치면 상해 질병 간병 이게 나오실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다가 툭 치면 상해 질병 간병 나오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겠죠. 보증보험은 여러분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기억할게요. 그냥 그거는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2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윤지현님 웃기죠? 자다가도 뚝 치면 상해질병 간병 나와야 된다니까요. 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찾을까요? 1번 재산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였죠? 재산보험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해야 됐죠. 2번 재산보험만의 판매를 위한 독립된 재산보험 설립이 가능한 그렇죠. 설립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많이 없다 그랬죠. 2번이 맞겠죠. 정답 공개할게요. 자,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의 한 부분이다. 자, 제가 맞다 그랬습니까? 틀렸다 그랬습니까? 재산보험은 절대로 생명보험의 부분이 아니고 손해보험 부분 아니고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그랬죠. 자, 4번 볼게요.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 아니었죠? 양쪽에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됐죠? 답은 2번.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재산보험 모집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볼까요? 1번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이었죠? 생명보험, 재산보험 같이 하려면 생명보험협회에다 등록하면 된다.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손해보험협회만 등록한다. 3번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협회 모두 등록해야 된다. 자, D 3번 틀렸죠? 한쪽만 등록하면 되죠? 잘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이거 맞죠?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재산보험 질병사망 특약 부과 중에 가로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볼까요? 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었죠? 손해보험은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여러분 80세까지밖에 세팅을 못해요. 그리고 2억 원까지밖에 세팅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뭐가 들어갈까요? 80세가 들어갈 거고 니은은요 제한 없음이 들어가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모두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다음 중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피보험이익 나왔다.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물건값, 자동차 생각하자 그랬죠? 1번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책임을 진다.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만 한도 책임을 진다 그랬죠? 맞죠? 2번 피보험이익은 금전 돈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죠. 자동차 가격을 매겨야겠죠? 2번 맞고 3번 예 잘하셨습니다. 3번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 물건값이니까 손해보험이 필수고 생명보험이랑 재산보험은 사람에 관련된 보험이니까 피보험이익이 없다라고 그랬죠. 네 번째, 존재 여부가 보험사고 전에 확정돼야 된다. 맞죠? 자동차 가격을 보험사고 나기 전에 매겨놔야겠죠.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 여러분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이에요? 사람의 몸에 관련된 보험이었죠? 상해, 질병, 간병이니까 사람의 몸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보장성 보험 맞죠? 2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때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큰 금액 지급 2번이 틀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할게요. 3번 재산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험 모두 가능하다. 정해진 액수, 실제 손해난 만큼 두 개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같이 낸다라고 했죠. 4번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은 비례보상한다. 잠깐만 요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 실손보상 급부가 있다.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실손의료비, 그러니까 실비,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실비에 대해서,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릴 건데요. 자, 기억하세요. 실비는요,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하는 거죠. 병원 갔다 온 거 청구하는 거죠. 자, 제가 실비를요, 5개 회사에 가입했어요. 제가 8% 줘서 200만 원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200만 원씩 각각 청구하면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이거를 다 주지 않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겠죠. 그럼 실비를 10군데, 20군데 가입하면 아주 대박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거를 비례 보상이라고 합니다. 다 주지 않고 비례로 나눠서 한도를 놓고 보상한다는 거를 비례 보상이라는데, 자세한 건 내일 배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2번 볼게요.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할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죠? 책임준비금만 준다고 했죠. 자, 근데 기억할까요? 뭐예요? 책임준비금이 뭐였죠? 제가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암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사망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책임준비금 준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2번.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큰 금액을 지급한다. 갑자기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 보험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이 보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사망보장 급부를 설계할 수 없다. 어린이 보험에 사망보장이 있으면 그거 다 잘못된 계약입니다. 사망을 절대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잘 기억할게요. 어린이가 부득이하게 15세 미만 사망했다. 아이인데도 사망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건 책임준비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납입보험료, 당신이 낸 돈과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거 주고 지급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건 2번은 어린이 보험 얘기였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벌써 어린이 보험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찾아볼게요. 문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봄으로써 그 사고 발생 여부 및 발생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 등이 확정적일까요? 불확정일까요? 불확정이겠죠. 굉장히 불확정이겠죠. 상해사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반면에 가로는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사망 그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이다. 사망은 여러분 누구나 다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생명보험 얘기겠죠.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니까 이거는 당근 4번입니다. 4번이네요. 박지연님. 박지연님 혹시 충청도 분이시라고 하셨나요? 네. 제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상해사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뭘까요? 여러분, 상해사고의 요건이 아닌 게 뭘까요? 찾아볼까요? 외래성, 외부의 요인, 우연성, 급격성, 지속성 아니죠. 3번입니다. 굳이 지속성을 얘기하자면요. 질병에 관련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질병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질병은 내일 할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찾아볼까요? 1번, 상해로 인해 발병된 질병. 2번, 신체화학으로 발생한 상해. 3번, 자해행위로 인한 상해. 4번, 질병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답 공개할게요. 자, 정답 몇 번이죠? 잘하셨습니다. 1번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해로 인해 발병된 질병은 된다. 질병으로 인해 발병된 상해는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보장해주고요. 신체화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해행위, 싸움, 자살 안 된다 그랬죠. 답은 1번 잘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자, 1번 보험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해보험 맞죠? 2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 3번 상해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해 신체장애 등 포함된다 그랬죠? 4번 자, 볼게요. 신체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였죠. 이렇게 치사한 문제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꼭 유의 깊게 집중해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재산보험의 상해보험 주계약의 보장 내용이 아닌 거 찾아볼까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정답 공개할게요. 자, 답은요.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일반 사망보험금입니다. 여러분, 상해보험의 주계약에 재해 들어가겠죠? 상해랑 재해는 같은 말이니까 재해골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못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죠?
일반 사망 못 들어갈 거고요. 질병 사망 못 들어가니까 이거를 특약으로 뺀다 그랬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다음 중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암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은 제가 아까 돌발 퀴즈에도 냈던 거죠. 몇 번일까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정답은 2번.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상해보험 가입한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암보험 가입한 사람이 상해보험 사망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 같은 말입니다.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한다. 다만 어린이 보험만 기납액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한다. 왜? 15세 미만은 사망이 없으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고 다음 볼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다음에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볼까요? 자, 몇 번일까요? 1번,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된다. 맞겠죠? 2번, 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 없다. 맞아요. 3번 볼까요?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야지 할 수 있다. 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언제든지가 아니라 1개월 이내였습니다. 4번 볼까요?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 시에는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높아진다. 맞겠죠? 다음 볼게요.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딱 봐도 답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부터 볼까요?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 맞죠? 변경된 직업이랑 관계없는 사고는 제가 보상해준다 그랬죠? 근데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으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띠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건 절대 법적 효력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2번 안 됩니다. 3번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반드시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됐죠.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근데 몇 개월이었죠? 1개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정답 2번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죠. 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리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들 다 맞추셨는데요. 다 합격하실 것 같아요. 내일도 10시에 진행하는 거는 쭉 진행하니까 금요일까지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들이 해피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 스콘 사드릴게요. 류경희님. 네네네. 감사합니다. 스콘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양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